네, 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오솔입니다. 우선 전 터미네이터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터미네이터를 처음 보게 된 건 중학생 때 TV에서 틀어주길래였고, 당시 제 감상평은 이 패러디 짤들의 원본 영상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근육빵빵 형님들은 역시 웃으면 무섭다는 것.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난 이런 오래된 고대 유물 영화까지 관람하는 교양 있는 문화인이야 라는 중리다운 발상이었죠. 오히려 제 세대의 터미네이터 영화라 하면은 터미네이터 3, 4, 5였고 순서대로 5에서 로 감상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기에 전설적인 초반 1, 2편과 달리 점점 식어가는 청국장 마냥 시간이 지날수록 구려지고 있는 이 시리즈의 새로운 후속편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부제부터가 뭔가 엑스맨 시리즈의 다크 피닉스가 연상돼서인지 결국 터미네이터 시리즈도 엑스맨 시리즈처럼 초라한 왕자의 게임식 마무리를 짓겠구나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영화는 불쾌한 골짜기의 선을 간신히 넘긴 CG로 재현한 어린 존 코너가 죽으면서 시작합니다. 제작에 참여한 제임스 카메론 피셜 전에 있던 터미네이터 3, 4, 5편은 전부 짝퉁이었고 이 영화가 진정한 오리지널 1, 2편을 계승한 3편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걸 감독이 영화 초반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불쌍한 존... 맞다, 너 나중에 흑화했지? 그럼 뭐 그냥...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그레이스가 미래에서 현재로 떨어지는 부터인데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축 늘어진 오징어 마냥 다리에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영화는 그레이스의 전투 능력 맛보기를 보여줄 겸 그거 2에 나오는 노출증 걸린 할머니같이 기괴한 몸동작으로 경찰들을 제압하는 안드로이드 그레이스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바로 뒤에 터미네이터 하면 떠오르는 난 뭐 있어 거기다 난 내 중요 부위도 가렸지 포즈로 슈퍼히어로 랜딩을 보여주며 빌런 레브 9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영화는 터미네이터 특유의 직선적이면서 명쾌한 이야기 구조를 펼쳐나가는데 악당은 쫓고 주인공은 도망가고 다시 쫓고 도망가고 잡을 뻔했네 다시 도망가고 뭐 대충 이런 식이죠. 여튼 첫 추격신에서 이 영화에서의 간지를 담당하는 사라 누님이 나오는데 첫 대사부터 I'll be back. 건더기도 안 남은 사골국 마냥 우려먹는 대사긴 한데 She'll be back. I'm back. I'll be back. I'll be back. 그럼에도 자연스럽게 아빠 미소가 지어지면서 알 수 없는 뽕이 차오르는 쾌감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나저나 이 영화에서의 사라 누님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피지컬이 왜 필요해? 나한텐 여기 죽이는 샷건이 있는데 포스로 등장해선 중간중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와 함께 팩폭으로 그레이스를 찌부시키는 말빨과 데니의 핸드폰은 추적의 위험이 된다며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지만 자신의 핸드폰은 과자 봉지 안에 소중히 보관하는 훌륭한 인성까지 탑재한 사라 코너의 매력은 그레이스와 함께 이 영화를 이끄는 쌍두마차라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그레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면 방어력, 힘은 제쳐두고 민첩에만 스탯을 올인한 전형적인 체력바 짧은 포지션 많이 필요한 딜러 캐릭터인데 매드맥스의 퓨리오사 이후로 오랜만에 저 여자는 내가 1대1로 싸워도 그냥 찌발리겠다 라는 포스가 느껴지는 캐릭터였습니다. 진짜 빌어먹게 이쁜 외모는 둘째치고 나중에 말할 데니와 반대로 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비록 사라 누님과 티격태격하는 초반 과정에선 아니 유교 국가에서 어르신한테 버르장머리가 없네 저분이 누군지 알아?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그 기반에는 주인공 데니를 위한 헌신이 깔려있다는 걸 알기에 둘의 투닥거리는 말싸움을 보는 재미도 꽤나 쏠쏠했습니다. 여튼 그렇게 쫓고 도망가고를 반복하다 터미네이터의 상징인 T-800이 등장하는데요. 기계가 시간이 흘러 점점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설정은 처음에는 조금 스럽긴 했는데 터미네이터 2를 생각해보니 오히려 말이 더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그레이스, 칼, 사라 이렇게 3명이 데니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두 기계가 데니에게 총을 쏘는 법을 알려줄 때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과 다르게 사라는 터미네이터가 방금 네 가족을 전부 죽였어 라며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기계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인 감정이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 기계 아닌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뭐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넘어가죠. 액션신. 이 영화에서의 액션신 진짜 훌륭하지 않았나요? 전 그 이유가 캐릭터들의 포지션이 아주 뚜렷하게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레브 9 같은 경우는 무적 패시브에 베놈과 고슴도치가 퓨전한 것 같은 형태 변화를 보여주며 망할 그림자 분신술까지 가지고 있는 끝판왕 보스몹인데 이를 상대하는 주인공 4명의 포지션이 근거리 딜러, 탱커, 원거리 딜러 그리고 팀에 꼭 한 명씩 있는 트롤러까지 각자 개성있는 액션 스타일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니까 확실히 액션이 살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터미네이터 기존의 투박한 액션 스타일이 자칫하면 올드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이게 몇 대만 맞으면 부셔질 것 같은 민첩캐 그레이스와 대비되다 보니까 오히려 T-800의 투박함이 묵직하고 파워풀하게 잘 승화된 것 같습니다. 또한 후반부에 칼이 댐 위에서 점프로 내려오면서 재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터미네이터 하면 다들 떠올리는 그 부금이 나옵니다. 이 음악을 끝까지 아껴놓았다가 마지막에 터트린 건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패러디의 선을 정말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유명 대사들이나 유명 장면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센스 있게 잘 표현했지만 또 영화의 진지한 타이밍에는 잘 참을 줄 알더라고요. 만약 칼이 마지막 희생 장면에서 따봉을 내밀었거나 그레이스가 죽기 전에 I'll be back을 외쳤더라면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런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잘 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단점을 꼽아보자면 저는 바로 데니라는 캐릭터를 꼽을 것 같은데요. 영화 초반에는 운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해놓고선 바로 그레이스를 약국까지 무사히 호송하는 운전 천재 모습을 보여주길래 이거 사이다 캐릭터구나 싶었는데 망할 바람 캐릭터였더라고요. 데니는 기존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사라 코너 역할을 담당하는 캐릭터인데 문제는 그에 따른 포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분위기 명언 타임으로 바뀌는 유치한 대사들 때문인지 아니면 배우의 연기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내내 유독 데니가 분위기를 잡고 대사를 칠 때마다 온몸이 오그라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막판에 3명의 탱 딜러들이 피 다 빼놓은 보스몹에 막타를 때리는 중요 장면에서조차도 전혀 인상 깊지가 않았는데 이는 연출의 문제보단 배우의 포스가 그냥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고리타분하고 유치한 대사를 그레이스가 칠 때는 그렇게까지 오그라들진 않았거든요. 데니에게 있어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점은 데니의 정체가 알고 보니 사라 코너의 역할이 아니라 존 코너의 역할이었다는 설정이었는데 상상도 못한 정체는 전혀 아니었고 순전히 존의 죽음 후 삶의 의미가 사라진 사라 누님의 인생에 다시 한번 목적이 생기는 게 기뻤기 때문입니다. 촌길만 걸으세요 사라 누님. 여튼 정리하자면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재밌나요? 네, 개꿀잼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명작인가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일단 모든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에 저는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제가 터미네이터 세대가 아니고 이미 터미네이터에게 영향을 받아 탄생한 많은 작품들을 시청한 뒤에 나중이 돼서야 터미네이터를 봤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터미네이터 1, 2가 시간이라는 벽 때문에 과대평가된 영화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세 영화가 동시에 개봉해도 단순 재미만 보면 다크 페이트가 조금은 앞설 수 있을지 몰라도 명작 영화들만이 뿜어내는 특유의 무게감은 다크 페이트가 전혀 따라갈 수가 없죠. 또한 제가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팬이 아니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해리포터 세대이자 해리포터 팬입니다. 우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해리포터를 틀어놓고 멍하니 3인방의 얼굴을 보며 멍 때리는 해리포터 극성 팬들 중 한 명인데 만약 해리포터의 후속편이 나와서 자 여기 평행 세계에선 해리가 아니라 네빌이 예언의 주인공이니 해리를 죽이고 시작하겠습니다 라며 아브라카타브라를 외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팝콘을 집어던진 후 영화관을 눈물과 콧물 범벅으로 뛰쳐나오겠죠. 근데 이 영화는 시작부터 존 코너를 죽입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에겐 그냥 가볍게 뒤통수 한 대를 때리는 장면이었겠지만 기존 팬들에겐 빠따로 뒷목을 한 대 후려갈기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원작의 팬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 건 이 영화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여튼간에 제 평점은 엄지척 하나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